안녕하세요. 기계경비 개론을 강의하게 될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될 기계경비 개론은 기계경비 지도사 이제 2차 과목으로 경비업법과 더불어서 이 기계경비 개론 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이 기계경비 개론 과목은 매년 지금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식의 공부보다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단원마다 요점 정리를 하시고 동영상을 일단 반복해서 청취를 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각 단원마다 핵심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중점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각 장마다 이제 연습 문제가 있고 또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반복해서 아마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기계경비 개론이 지금 작년도, 자 2012년도에 이제 14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기계경비 개론의 출제 기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경비 개론은 이제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계경비 지도사 이제 2차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범주 내에서 그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매년 이제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이하게 단순한 암기식으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낭비해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출제 기준과 더불어서 내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경비 개론이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시험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항수는 이제 40문항이죠. 40문항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계경비에 이제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기계경비의 기초 이론. 자, 이론으로 해서, 자, 세 과목을 우리가 보자면은 세 가지로 좀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기계경비와 관련한 법규입니다. 자, 기계경비와 관련한 법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업법을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기계경비와 관련한 법규는 바로 이제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한 부분들이 법규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4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서 14회인 경우에는 바로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잘 눈여겨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전기, 전자 기초입니다. 자, 기계경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자, 전기, 전자, 각 회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 출제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통신 이론과 이제 전원입니다. 통신 이론. 자, 이 통신 이론이라고 한다면은, 자, 로컬의 기계경비 시스템인 경우에는 로컬의 기계경비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또 경비원이 상주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무인의 기계경비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이 고객 그 대상물에 주장치와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원격지 외부에 있는 경비회사 관제실에서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만약 어떤 그 침입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원격지 외부에서 대기하거나 순찰하고 있는 CS 요원이 출동을 해서 고객에 도착을 해서 상황 조치를 해주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어디로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원격지 외부에 있는 경비회사 관제실로 그 신호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통신 이론과 관련한 부분은, 자, 어떤 유선의 방식, 그 다음에 무선의 방식,
자, 유선인 경우는 공중유선이나 전용유선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전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경비 기초 이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14회인 경우에는 총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3문제 정도가. 그래서 기계경비의 기초 이론인 경우에는 3과목과 관련해서 봤을 때 14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자, 이 기계경비 시스템입니다. 자, 기계경비 시스템인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세부 항목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세부 항목에서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기계경비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자, 기계경비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이고,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종류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자, 뭐 어떤 세트에 대한 부분, 뭐 해제에 대한 부분, 경계, 각 관련한 그 용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14회인 경우에는 바로 이 기계경비 시스템의 개요에서 14회인 경우에는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죠. 3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두 번째는 바로 컨트롤러 및 통신장치죠. 자, 여러분 이제 컨트롤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고객의 대상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죠. 그러면은 각 존, 구역에는 이제 감지기가 설치가 됩니다만은 그러한 감지기를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컨트롤러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주장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장치 및 통신장치. 통신장치는 이제 공중해선이나 전용해선 방식의 유선 방식이 있고 또 무선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신장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도 14회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경비 설계와 관련한 부분이 있죠. 자, 이러한 기계경비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와 관련한 부분은 14회에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14회 기준으로. 그래서 기계경비 시스템에서 보면은 대략 총 14회에선 8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두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디에 내가 중심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좀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감지기 부분이죠. 감지기인 경우에는 실제 출제 빈도뿐만이 아니라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지기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지기에서는 이제 먼저 감지기 종류 및 특성. 자, 감지기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자, 작동 원리는, 동작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지기 종류 및 특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감지기의 이제 감지 원리입니다. 감지기의 원리.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감지가 실제 동작이 되고 그것을 응용해서 적용한 것인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그 부분이죠. 감지기 설치 및 운영. 자, 그러한 감지기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감지기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든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묻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 감지기인 경우가 14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 이 부분은 이제 감지기에는 자, 방제형 감지기도 좀 포함이 됩니다. 방제형 감지기.
자, 방제형 감지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화재라든지 또 가스 누설 감지기.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 화재 불꽃 감지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방제형 감지기에 포함이 되는데, 자, 이 감지기가 포함해서는, 방제형 감지기 포함해서 요것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요. 외에 총 요거는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14회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서는 이제 방제형 감지기 한 문제니까 토탈하면 이제 9문제가 되겠죠. 9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감지기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자, 화상 감시 시스템입니다. 자, 화상 감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하고 있는 게 뭘까요? 감시 카메라라고도 하죠. 바로 이제 CCTV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CCTV. 폐쇄로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상 감시 시스템인 경우에는 바로 이 CCTV 시스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DVR 시스템입니다. DVR. DVR이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라고 해서 그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화상 감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화상 감시 시스템 CCTV와 관련한 부분도 자, 철상부, 전송부, 그 다음에 수상부, DVR 앞으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MVR이라고 하죠. 그런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들로 해서 이 부분도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14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총 8문제죠. 8문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출제 빈도수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 화상 감시 시스템 CCTV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바로 이제 출입 통제 시스템입니다. 자, 출입 통제 시스템인 경우에는 먼저 이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요. 자, 출입 통제 시스템이 왜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침입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중요한 어떤 기밀, 그 다음에 어떤 위험물이라는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기 위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출입 통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출입 통제 시스템은 과연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 개요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락 장치라고 해서 잠금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류, 구조, 특성,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생체 인식과 관련한 부분이죠. 생체 인식과 관련해서 출입 통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제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자, 교재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 도난 방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드리자면, 상품 도난 방지 시스템도 같이 이 장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해서 공부를 더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4회에 대략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출입 통제 시스템인 경우에도요, 출제 빈도수가 지금 계속 비중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입 통제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도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